오늘 영상은 보충 강의입니다. 이전 영상에 나왔던 용어들 다시 개념 정리 한번 싹 하고 배음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하다가 마지막에 음향 작곡의 한 흐름인 스펙트라 음악의 대표적인 곡 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음향학적으로 설명했었죠. 어떤 음원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면 진동을 하게 되죠. 이 진동이 공기를 통해 퍼져서 우리의 청각기관에 감지될 때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에 따라 소리가 구별됩니다. 진동이 주기적이면 음고가 느껴져서 악음으로 구분하고 진동이 비주기적이면 일정한 음고가 없기 때문에 소음으로 구분합니다. 악음과 소음 구별은 소리를 듣는 주체의 가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음향학적 현상으로만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진동의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진동수를 측정한 값을 주파수라고 하고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진동하는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진동하는지에 따라 순음과 악음으로 구별합니다. 순음의 진동 곡선을 보면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인 곡선 하나만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배음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악기 소리보다는 인위적이고 공허합니다. 전에 소리급세 소리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악음의 경우에는 자연수 배로 진동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개방현이 있죠? 얘가 진동할 때 자연수 7배까지, 그러니까 여기 1배, 2배 이렇게 7배까지 함께 동시에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자연수로도 진동을 하는데 여기 예시에서는 편의상 7배수까지만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이 사인 곡선이 이제 여러 개가 합선된 상태, 즉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배음이 있습니다. 배음이 있는 소리는 순음보다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배음이 있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합성음, 즉 여러 가지 주파수가 섞여 있는 소리입니다. 합성음의 구성 성분이 되는 모든 음을 부분음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음은 진동이 한 번 일어나는 음인 기음과, 그러니까 진동이 한 번 일어나니까 1배음이죠. 그 이상 자연수 배, 여기 적어놨네요. 자연수 배로 진동해서 나오는 음들인, 즉 기음 뒤에 있는 모든 음들, 그래서 뒷배자를 써서 배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배음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이 배자는 이제 곱한다, 몇 배 이렇게 곱할 그 배자죠. 이 용어를 영어로 하게 되면 harmonic partials 또는 harmonics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오버톤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흔히 쓰이지 않는 용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오버톤이라는 용어는 기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2 배음이 제1 오버톤으로 불리는 혼동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분은 배음을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1배음이 기음이죠. 그리고 여기는 2배음이고, 그런데 오버톤에서는 기음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2배음이 제1 오버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중에 짝수 배음이 없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오버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짝수 배음이 없죠. 그리고 오버톤에서는 기음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3배음이 제1 오버톤으로 불리게 되는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배음을 하모닉 파셜스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저번 시간에 같은 주파수 440Hz 음인데 왜 소리흡세 A음과 피아노 A음이 다른지 알아봤었죠. 이거는 순음과 악음의 차이, 즉 배음의 유무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주파수 440Hz 음인데 왜 클라리넷의 A음과 바이올린의 A음은 다를까요? 우리가 쓰는 교재 19페이지 펴봅시다. 19페이지 아랫부분을 읽어볼게요. 배음들은 항상 동일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물체 여건에 따라 그 샘내림이 다르다.
경우에 따라 짝수 배음들이 두드러질 수 있고 위쪽 배음들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배음들의 상이한 조합은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다른 음색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음이 얼마만큼 포함되느냐, 즉 악기마다 부분음 간의 에너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음색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오버톤 용어 설명하면서 짝수 배음이 없는 악기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클라리넷이 그렇습니다. 관악기에서는 불어넣는 공기의 세기와 입술 각도에 따라 배음률을 들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게 불수록 기음 위에 배음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리코더 불 때 운지를 정확하게 했는데도 바람 세기 조절을 못해서 삑사리 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당시 다들 의도치 않게 배음을 연주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플룻은 연주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보통 8배음까지 순서대로 다 들을 수 있고요. 클라리넷은 아까 홀수 배음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게 불면 3배음, 5배음 이렇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었는데요. 낮은 C음을 연주했을 때 기음 외에 배음들이 저렇게 무수히 많은데 왜 우리 귀에는 C음만 들릴까요? 물론 그랜드 피아노에서 낮은 C음을 세게 치면 3배수음인 G 정도는 들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분음 간의 에너지 분포가 다 다르다고 말했죠. 피아노 해머가 C음을 때렸을 때 그 순간의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다시 말해 현이 진동할 때 이 기음의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음의 에너지가 2배, 3배, 4배 이렇게 그 이상으로 동시에 진동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소리가 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공기가 진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 말을 했었죠. 공기가 진동을 전달해 주는 것도 맞는데 동시에 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를 감쇄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만약에 공기가 진동 에너지를 감쇄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 귀 다 찢어집니다. 어제 들었던 소리가 오늘 또 계속되고 오늘 들리는 소리까지 쌓여서 내일까지 무한재생됩니다. 팽이를 돌렸는데 얘가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도는 거랑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음만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기음의 진폭이 제일 크다. 기음의 진동 에너지가 제일 크다. 제가 저번에 줌 화상 수업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개방현이 울림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현악기에서 같은 힘으로 활을 그을 때 현이 뮤트된 상태보다는 개방현일 때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음의 진동이 자연수 배로 진동하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는다. 즉 배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 소멸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의 인식에는 제일 처음 들었던 이 기음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소음에는 배음이 있을까요? 다음 화상 수업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음열 보겠습니다. 악음을 분석해서 기음과 오버톤을 주파수별로 음고로서 나열한 것을 배음열이라고 합니다. 기보와 청각 인지 어려움으로 보통 16배음까지 사용한다고 했었죠. 음향학에서는 이 이상의 배음들은 그냥 주파수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헤르츠로요. 여러분들 학부 때 배음열 그리는 시험 아마 쳐봤을 겁니다. 그때 이 16개를 무작정 외우셨나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도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했던 것처럼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음을 기음으로 해서 16배음까지 그려볼 건데요. 그 5cm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이 배음열의 부분음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 아랫부분 음정과 배음 편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현악기의 줄의 배분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음정의 단순한 정수배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개방현과 그 줄의 일정한 자리를 짚어서 짧아진 줄의 높이를 비교하면 두 줄 사이에 음정이 생긴다. 바로 이 피타고라스와 그 학파 얘긴데요. 당시 피타고라스 학파는 숫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어서 1부터 4까지 작은 자연수로 된 진동수 비율이 가장 조화로운 음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동수 비율을 보면 진동수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1에서 4배까지. 위에도 진동수, 얘는 이제 주파수로 표기한 거고요. 여기가 기음이죠. 진동수 비율이 1대1인 상태. 자기 자신의 음이 울리는 상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도도 하면 음정이 뭐예요? 완전 1도죠. 진동수 비율이 1대2일 때 1대2 얘죠. 음정이 뭐예요? 완전 8도죠. 옥타브니까. 그 다음에 2대3 무슨 음정이에요? 완전 5도죠. 그리고 3대4일 때 완전 4도죠. 우리가 지금 일단 자연수 4까지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음정 배울 때 기억나요? 1, 4, 5, 8만 완전 음정이라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을 나눌 때 2등분, 3등분, 4등분까지 했을 때가 가장 잘 어울리고 그 이상 나누게 되면 진동수 비율이 복잡해질수록 점차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화성학 입문할 때 각 사성부의 음력에 대해서 배우죠. 저음력이 고음력보다 넓어요. 그리고 이 각 성부 간의 간격도 배우는데 베이스랑 테너 사이는 12도까지, 테너에서 알토까지는 8도까지, 알트에서 소프라노까지 8도, 12, 88 이 간격을 지켜라. 이게 다 배음열과 연관된 부분인데 배음열에서 보면 이 저음 부분이 간격이 넓죠. 그리고 고음력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그리고 3함을 쓸 때 화성학에서 음은 3개인데 성분은 지금 4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음을 중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음의 중복은 근음, 5음 순으로 좋다. 3음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이것도 다 배음열에서 나온 거예요. 4변까지 봅시다. 근음이 몇 번 나오나?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 동안 5음은 한 번만 나오죠. 그리고 기음에서 6변까지 한번 봅시다. 무슨 화음이에요? 장삼화음이죠. 7변까지 합하면 뭐 마이너스긴 한데 대략 5, 7화음, 그러니까 속칠화음이죠. 그 이후로 오는 게 대략적으로 그 이상 가면 이제 반음계.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16변까지 익히면 되겠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죠. 지금 이 음을 기음으로 하는 배음례를 직접 그려봅시다. 노파심에 하는 얘긴데 아까 그 시음 배음료를 놓고 보면서 그냥 이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는 연습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지 말고 피타고라스 음정의 진동수 비율, 화성학 기본 규칙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일시 정지하신 후에 다 그렸으면은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배음열 보고 자신이 그린 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지만 대충 이 배음을 수식적으로 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흥미로운 영상 하나 소개할 건데요. 배음으로 노래하는 영상입니다. 주로 아시아, 몽골, 티베트 등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창법인데요. 기음과 배음을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하모닉 싱잉, 오버톤 싱잉으로 부르고요. 입술, 후두, 인두의 공명 구멍의 모양을 변형해서 해당 배음을 선택적으로 증폭할 수 있답니다. 목으로 부르는 창법을 해서 throat singing이라고도 합니다. 오르가지 못하는 법 흘러든 누구다른 권력 받아들여 라보로 훌중하라 못하는 권력 받아들여 라보로 이제는 배음열이 사용된 기합곡 한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작곡 전공 학생들은 교과서를 배우는 내용이라 알 텐데 타전공 학생에게는 다소 생소할 것 같아서 감상하기 전에 먼저 곡에 대한 짧은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곡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곡은 배음을 소재로 한 곡이고요. 이제 부분음이란 뜻이죠. 제목이. 마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갯빛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낮은 이음을, 그러니까 금관악기 트럼본의 이음 어택음을 전자 초음파로 분석해서 거기서 파생된 배음들의 집합, 즉 소리의 스펙트럼을 편성된 악기로, 여기서는 총 연주자가 18명입니다. 악기로 이렇게 합성된 음악입니다. 프랑스 작곡가인 제라드 그리제이가 1975년에 쓴 곡입니다. 감상하실 때 신경 써서 들어야 할 점은 당연히 건너뛰기 하면 안 되고요. 이 곡에 사용된 배음들 종류를 싹 다 찾아보시고요. 깜짝 놀랐죠? 당연히 농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배음 원리나 그 특징 중에 이 곡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기서 제가 힌트 키워드를 줄게요. 진동 에너지, 진폭, 기음, 개방현, 오버톤, 음색 등등. 또 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총 길이가 20여 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초반 부분만 4분 정도만 들을 계획입니다. 주요 모티브나 음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곡을 들은 소감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줌 화상 수업 시간에 아무 말 대잔치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이 곡을 듣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대략 15년 전쯤? 그 당시 제가 주로 듣던 음악이 멜로디 화성 위주 아니면 리듬적인 곡, 이런 곡 일색이었는데, 이 곡은 특히 오프닝부터 마치 다른 차원의 음악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 곡을 다 듣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 엔딩 부분에 이 곡 전체를 악보를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곡 전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곡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곡은 스펙트럼 뮤직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이란 뜻으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것을 말합니다. 음악적으로 보면 단순히 하나의 음고로만, 그러니까 피치로만 인식되는 음을 수학적 전자적 분석을 통해 하나의 음을 이루는 모든 성분들, 그러니까 배음, 부분음 구조, 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분해하는 것, 즉 내부의 물리적인 현상을 귀로 듣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스펙트럴 음악은 소리의 음향적인 특성이 주요 작곡 요소로 쓰인 음악적 경향을 뜻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이제 유행하던 음악 사조가 음률주의였는데요. 이 음률주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배울 텐데, 아무튼 이전 시대의 음악은 조상음악이었거든요. 근데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쇤베르크 시분기법 들어본 적 있어요? 한 옥탑에 12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12음을 똑같은 빈도수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조성감이 없어진다. 우리가 조성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5도 1도거든요. 5도 1도가 가장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조성감을 느끼는 건데 12음을 12음을 똑같은 빈도로 이렇게 쓰면은 조성감이 해체되죠. 아무튼 그 아이디어로 이제 발전된 음악 사조가 음률주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음고 이 피치에 중심적으로 작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반발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사조거든요. 그 대표적인 작곡가는 그리제이랑 뮤라이, 이 두 사람 다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 영상과 오늘 영상에 나온 영어들 개념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줌 화상 시간에 서바이벌 퀴즈쇼를 열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살아남아야 수업이 종료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움 관련된 내용은 오늘로서 끝.